신경계는 인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물론 심장이 뛰도록 하고 허파가 숨쉬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체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 신경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것이 신경질환인데 지금까지 600가지 이상의 신경질환이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3명 중 1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신경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신경질환은 매우 흔합니다. 수많은 신경질환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혈관성 신경질환, 감염성 신경질환, 구조적 신경질환, 기능적 신경질환,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퇴행성 신경질환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신경세포가 죽어 뇌와 척수의 기능이 상실되는 신경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병, 노게릭병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행성 신경질환 가운데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파킨슨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동작을 조절하는 뇌 영역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어 도파민이라 부르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이 줄어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에 걸리면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주요 운동 증상으로는 첫째, 주로 편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 둘째, 초기에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셋째, 미세한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는 느린 동작, 넷째, 몸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세 불안정, 다섯째, 구부정하고 구부러진 자세, 여섯째, 걷기 시작할 때, 걷는 도중, 걷다가 도울 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보행 동결이 있는데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에는 일부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한쪽 팔다리에서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되면 반대쪽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의 주요 비운동 증상으로는 첫째, 우울, 불안, 무감동,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신경정신 증상, 둘째, 환시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복, 셋째, 기립성 저혈압, 변비, 소변장애, 성기능장애, 후각 이상, 장운동 이상과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넷째, 불면증, 렘 수면 행동장애, 주간 과다 졸림증, 하지불안 증후군과 같은 수면장애, 다섯째,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와 같은 소변장애, 여섯째, 통증, 무감각, 피로, 후각 저하 등의 감각 이상이 있는데 이러한 비운동 증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때로는 운동 증상보다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앞에서 살펴본 파킨슨병의 증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파킨슨병의 증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동작을 조절하는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면서 그 원인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며 동작을 조절하는 신경세포에 생긴 문제는 그대로 방치한 채 증상만을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작을 조절하는 신경세포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면 신경세포에 생긴 문제가 점점 커져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작을 조절하는 신경세포에 생긴 문제를 잘 해결하여 파킨슨병을 잘 낫고 있을까요? 파킨슨병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의 결핍으로 인해 운동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한 도파민을 약물로 보충해주면 운동 증상이 개선될 수 있지만
도파민은 혈관과 뇌 조직 사이에 있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파민을 체내에 바로 주입하면 뇌의 신경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므로 도파민의 공급 효과를 가져오는 도파민성 약물과 비도파민성 약물로 치료합니다. 도파민성 약물에는 도파민으로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물질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약물과 도파민이 작용하는 수용체를 자극하여 도파민과 유사하게 신경 전달 과정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도파민 작용제, 도파민을 분해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억제하는 도파민 분해 효소 억제제가 있으며 비도파민성 약물에는 떨림을 조절하거나 이상운동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파킨슨병의 증상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킨슨병의 비약물 치료에는 운동치료와 수술적인 치료가 있으며 수술적인 치료에는 외과적으로 특정 뇌 조직을 제거하는 조직 파괴술과 특정 뇌 부위에 미세 전극을 삽입하고 전극의 다른 쪽 끝을 가슴 피부 아래 심어놓은 자극 발생계에 연결하는 뇌심부 자극술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파킨슨병은 잘 치료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파킨슨병이 잘 낫지 않는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행 치료 방법으로는 파킨슨병이 잘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법들은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조절하기 위한 것들이지 파킨슨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늦추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낙상과 삼킴곤란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보행장애, 특히 몸이 쓰러질 듯이 앞으로 나가면서 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현상인 가속보행이나 걷다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보행 동결이 있는 경우와 자세 불안정이 동반된 경우 낙상의 위험이 높으며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는 삼킴곤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삼킴곤란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흡인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8년 10만 6천 명에서 2023년 12만 6천 명 수준으로 적지 않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파킨슨병으로 죽은 사람은 2000년 569명에서 빠른 속도로 늘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3,000에서 4,0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2년에는 4,82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파킨슨병 환자에 비하여 사망자가 지나치게 적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사망 위험과 관련해서는 2023년 8월에 신경학 분야 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 논문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의 10년 사망률은 47.9%로 파킨슨병이 없는 대조군의 20.3%보다 훨씬 높았으며 파킨슨병 환자의 사망 원인은 치매와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 3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심장과 혈관 등 순환기 질환 15.3%,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 12.6%, 암 9.7%로 각각 분석되었으며 파킨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은 대조군과 비교할 때 호흡기 질환은 3.07배, 감염병은 2.69배, 외상 등의 외부 요인은 2.35배, 순환기 질환은 1.93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파킨슨병이 무슨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며 치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치료 효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환자는 치료 효과도 높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몸을 맡기고 악화되지 않기만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파킨슨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날
파킨슨병을 포함하여 수많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죽어가는 이유는 질병의 원인에 근거하여 질병을 다루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그 원인은 동작을 조절하는 뇌 영역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죽어 도파민이라 부르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이 줄어 부족하기 때문인데, 현대의학은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죽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들과 유전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환경적 요인에 근거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도파민의 공급을 직간접적으로 늘리거나 파킨슨병의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증세 치료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치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냐고요? 물론입니다. 파킨슨병을 포함한 퇴행성 신경질환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지 못하고 손상된 채 남아있게 된다면 DNA들이 손상된 유전자는 켜지지 않아서 이러한 세포들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줘야 하며, 이러한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신경계의 신경세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경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신경세포들은 독성물질을 만나거나 영양이나 산소 부족, 스트레스 등 여러 이유로 많은 DNA들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의 복구는 잘 안되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신경세포들이 줄어들어 신경세포의 기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퇴행성 신경질환의 하나인 파킨슨병은 동작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들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고 손상된 DNA들이 잘 복구되지 않아서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손상되거나 죽어서 생기는 신경질환 가운데 하나이므로,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의 유전자들이 많이 손상되지 않고 손상된 유전자가 잘 복구되며 유전자의 스위치를 적절히 켜주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활이 곧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활이며,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파킨슨병은 물론 최고 명의의 일을 방해하여 생긴 모든 질병은 예방되고 나을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